김대호 TV의 경매 실무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민사집행법 강의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설명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판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먼저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송달 때 효력이 확정되는 겁니다. 송달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에 채권 추심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시채법상의 채권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 원인 재판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받았죠. 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피압류 채권으로 확정돼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이제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그 해당 소송의 소송물이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그대로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물인 청구 원인 채권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은 소송물에 그대로 기재된 피압류 채권에 압류되는 그 표시 금액 그대로 청구 원인 채권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한번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가 되면 그 표시된 금액이 자기가 받아야 할 청구 원인 채권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문장. 근저당권 피압류 채권에 관한 압류 명령이 내려진 이후 압류 명령에 부동산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누락된 부동산을 추가한 부동산 목록으로 압류 명령의 부동산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결정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에 관한 압류 명령이 이미 내려졌죠. 내려진 이후 압류 명령에 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부동산 어떤 표시가 누락되었다며 다시 추가하는 경우는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피압류 채권에 관한 압류 명령이 이미 내려졌어요. 내려진 이후에 압류 명령에 부동산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누락된 부동산을 추가한 부동산 목록으로 압류 명령의 부동산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이미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내려진 이후에 누락된 부동산을 추가한 부동산 목록으로 압류 명령의 부동산 표시를 고치는 것은 결정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 명령을 추가해서 중복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에 관한 압류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후에 압류 명령의 부동산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누락된 부동산을 추가한 부동산 목록으로 압류 명령의 부동산 표시를 고치는 것은 결정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상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를 반드시 숙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분쟁에 관련된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분쟁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 압류된 금전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두 번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문장,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에 관한 압류 명령이 내려진 이후 압류 명령의 부동산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누락된 부동산을 추가한 부동산 목록으로 압류 명령의 부동산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결정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이상 세 가지 사례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